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7살이던 그때 나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이 짧은 문장만으로도 떠나는 설렘, 또 다가올 일들에 대한 긴장이 느껴집니다. 지금 바로 떠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싶으세요? 기분 좋은 상상으로 오늘 하루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세계는 한 가족 정준영입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8월의 끝자락이네요. 김동률의 출발 전해드리면서 세계는 한 가족 시작해봤습니다. 8월이 가면 9월이 오겠죠. 그리고 또 이 더위도 물러가겠죠.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문자 사연에 아직도 더워요라는 이야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영서와 불자님, 아직 무더운 날씨 모두들 건강 잘 챙기세요. 강변 운동하면서 인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하트 인사를 해주신 무량화 불자님도 세계는 한 가족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법성심 불자님 역시 보내주신 글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8월이 가고 9월이 오면 세계는 한 가족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계절 가을에 또 하고 싶은 일들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2842 우물정 284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BBS 애플리케이션 받으셔서 무료 동참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이주민들의 다채로운 이야기 속에 무지갯빛 공존을 꿈꿔보는 시간 해시태그 BBS 레인보우 이주노동자 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과 말씀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더위가 가셔야 되는데 아니 저희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직도 더워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 달에는 정말 더위 걱정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온열 질환 이런 걸로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또 바쁘게 보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나주에서 벌어진 지게차에 이렇게 사람을 묶어가지고 들어올린 그런 학대 사건 이후 대통령께서 이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중대한 범죄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체는 뭔가 또 조사가 들어가서 여러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업체와 그 가해자는 이제 된서리를 맞았는데 그러면 뭐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예방 대책을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8월 말까지 노동부에서 이런 이주 노동자 차별과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또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할지 저도 좀 의문인데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들 경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 가운데도 왜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뭐 무언가 이런 신고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한다는 게 사실상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데 좀 어렵죠.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도 잘 모르고 네. 언어도 낯설고 그러니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게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뭐 기사를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그 괴롭힘 신고가 이주 노동자들이 5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신고하기 어려운데도 그렇게 늘었으면은 훨씬 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또 국회에서 뭐 강제 노동 실태 보고 대회 이런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이런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그래야 이런 괴롭힘과 차별도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구체적인 대책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중대 범죄다라는 대통령의 언급만으로도 네. 일단은 좀 관련 공무원들도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진정이나 민원을 내면 뭐 일선의 공무원들의 약간 태도라든지 뭔가 목소리 이런 것들도 약간 바뀐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노동부에서 이제 이런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면담도 해봤는데 그러면 빨리 이거를 대책 마련해서 시행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연구 용역을 또 하시겠대요.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겠죠. 그래 필요하면은 저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년 전에도 또 똑같은 주제로 연구 용역을 했어서 그 결과도 괜찮았는데 그거대로 바탕으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또 다시 연구 용역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축으로는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뭐 금방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이런 양상들이 뭐 여러 차례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 뭐 지시를 하고 또 이런 뭐 조사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책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는데 나온 대책도 사실은 솜방망이 대책이고 이런 패턴이 있어서 그때마다 크게 이제 별로 바뀐 게 없었다라는 뭐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여론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도 마침 9월 21일에 전국 이주 노동자 대회 개최하는데요. 네. 어쨌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번에는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네. 기대를 가져보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최근에 정말 웬일로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미등록 상태의 동포들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관련한 주제로 그동안도 좀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네네. 이번에 웬일로라는 표현을 하신 거 보니까 뭔가 변화나 좀 그동안과 다른 적극적인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무부가 일단 지난 8월 19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 기간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취지는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체류 기간이 도과한 그러니까 체류 기간을 넘겨서 초과 체류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등록 상태인 네. 그런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과거 일제 시대에 이제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이 광복의 의미를 이민 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서 네. 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징용 이주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이런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은 이번에 특별조치 기간 심사를 거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네. 정말 뭐 앞부분은 정말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취지를 많이 강조했지만 어쨌든 핵심은 미등록 체류를 하고 있는 동포 출신 이주민들에게 체류 자격을 다시 부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이 있네요. 동포. 그렇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동포 합법화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그러니까 그 정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 그 전까지 체류 기간이 이제 초과된 상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고요. 합법화 신청 기간은 9월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정부가 심사 기준으로 밝힌 것은 공중위생 뭐 위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염병, 마약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한 뭐 위반, 뭐 건보 체납이나 세금 체납 여부, 밀린 거 없이 다 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준법 의식, 그 범죄 경력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해서 아마 결격 사유가 없으면 체류 자격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절차는 법무부가 지정한 이제 상담 기관들이 있어요. 민간 위탁 기관도 있고 뭐 민간 단체도 있고 한데 그런 기관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신청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주거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관련 이제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등록 체류를 내가 뭐 1년 했다, 뭐 6개월 했다, 2년 했다, 뭐 그 기간에 대해서 범칙금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됩니다. 범칙금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재외동포 비자가 이제 F4 비자이고 네. 그다음에 방문 취업 비자가 H2 비자인데 이 분들하고 또 그 가족으로 와 있는 분들 F3나 F1 비자인 경우는 국내에서 그 전에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단기 방문이나 뭐 결혼 이민 비자나 이렇게인 경우에는 이제 자진 출국을 해야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동포 방문 비자인 C38 요 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입국하는 절차입니다. 요걸로 입국하면 입국해서 또 다른 비자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체류 자격이 회복되면은 또 법무부에서 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또 이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미등록 체류 기간에 대한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데 아까 많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 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 미등록 체류 기간에 대한 벌금이 좀 세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통 그 성인 대상으로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미등록 체류 기간에 따라서 내가 미등록 체류 10년 했다 그러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의 90%를 감경해가지고 네. 예, 10%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범칙금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동이나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체류 기간 동포 가족인 경우에는 부모에 의해서 이제 같이 중도에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귀책 사유로 봐서 아동에게는 범칙금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보면요 설명을 파격적이라고 파격적이다라고 할 수 느껴질 있죠. 만큼 굉장히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뭐 여론이나 이주 인권 단체들의 반응도 웬일이냐, 환영한다 이런 멘트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합법화 조치이기 때문인데요. 동포라고 이제 하면 그 보통은 이제 중국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러시아, 고려인, 네, 고려인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 뭐 우크라이나, 우즈벡,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분들 그런 중국계 이주민 또 고려인 이주민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러면은 그 외의 이주민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동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뭐 민족과 혈통만을 따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다문화 융합의 시대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범위가 너무 좁다. 다른 그 미등록 이주민들은 소외된다. 예, 그리고 많은 이주민들이 이제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또는 뭐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미등록 체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들에 대해서도 어떤 구제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이주민 집단 내에서 차별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취지 의의가 광복 80주년이 앞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아픈 역사 네.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무언가 좀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면 선례가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해서 조금 더 널리 퍼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동포 분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런 구제 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동포 애로사항 구제 뭐 이런 이름으로 그런 미등록 구제 조치를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지금 동포들 가운데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은 지금 미등록 체류자가 한 38만 명, 전체 이주민 273만 명 중에 한 14%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만여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1만 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네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37만 명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이제 이런 민족 혈통주의에 기댄 합법화 조치가 좀 아쉽다 한계를 또 지적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함께 살아가고 노동하고 있고 지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수십만의 미등록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네. 동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다면은 그게 이제 마땅치 않다라는 거고요. 또 각 지역에서 이제 뭐 농업이든 어업이든 핵심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생산의 주체이고 또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이고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국적이나 뭐 민족 배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주민들을 포괄해 가지고 이런 합법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호소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런 전면적인 합법화 정책도 필요하다.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주제가 나온 김에 이주 아동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네, 미등록 이주 아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금 그 구제 대책이 실시가 돼가지고 2021년부터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국내 체류 15년 요건 이래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극소수여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자 얼마 뒤에 이제 그 요건을 7년으로 이제 낮췄고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아니면 영유아기 때 입국해서 6년 혹은 7년 이상 된 이주 아동 가운데 학교에 재학 중인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 한 1,200명 정도가 체류 자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까지 합치면은 아마 훨씬 많겠죠. 2,000에서 3,000 사이가 되겠죠. 이게 이제 원래 올해 3월 말에 끝나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뭐 신청하지 못한 아이들도 많고 뭐 한 집에 뭐 2-3명 애가 있을 때 그렇죠. 그 체류 기간에 따라서 그렇죠. 큰 애는 뭐 7년이 넘었는데 뭐 작은 애는 안 된다든지 그렇겠네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파격적으로 2028년 3월까지 3년 더 유예를 3년을 하는군요.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한시적인 대책이니까 이제 단체들은 좀 상시화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또 체류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대학에 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나 이렇게 취업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나와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취업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비자 체계에서.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 많이 지적이 되니까 또 정부에서 구직 비자하고 또 취업 비자 E7Y라는 Y 유스 그 약자를 넣어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비자를. 그래서 일을 하면 체류할 수 있도록.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쭉 한시적인 대책이기는 합니다만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사무국장님께서 바라볼 땐 어떠신지 좀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11월 28일까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해당자가 있을 거거든요. 네. 네,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죠. 네네 꼭 11월 28일까지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셔가지고 체류 자격을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아까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 정부 하에서 좀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주민들을 다시 이제 우리 사회에 테두리로 포함시키고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이런 합법화 혹은 체류 자격 부여 정책이 시행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지금 파악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등록의 그렇죠. 경우는 네. 예, 미등록자들이 다시 이제 체류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관련 부처에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세금도 잘 부과할 수 있고 또 지역 사회에서 뭔가 서로 교류나 이런 것도 활성화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미등록 분 한 분 인터뷰했는데 운동하러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꽁꽁 숨어 네네. 사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위인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통합과 공존 공생 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해시태그 BBS 레인보우 이주노동자 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과 함께 미등록 동포 합법화 정책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시행된다는 것 그리고 관련해서 보완 방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월드 투어인 멜로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의 락 음악을 만나보시죠. 예전에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부채춤의 나라, 가야금, 또 장구 소리로 기억했다면 이제는 K-팝으로 대표되는 음악에 뜨거운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죠. 각자 고유의 전통과 시대가 흐르며 갖게 된 현대적 멜로디가 공존할 텐데요. 브라질에도 삼바만큼이나 사랑받는 수많은 음악이 있습니다. 보사노바처럼 다정한 장르부터 강렬한 락까지 스펙트럼도 넓어요. 오스 팔라마스도 소체소 이름이 좀 길죠? 리우데자네이루 출신의 락밴드입니다. 지난 1977년 결성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팀이에요. 초기에는 레게에 락을 접목시키기도 했고 이후에 라틴 리듬을 더하기도 하면서 브라질적인 음악을 지향해 왔는데요.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1980년대 추억의 음악으로 각인되어 있는 곡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스 팔라마스 도 소체소의 메우 에호 들어보시죠. Mesmo querendo, eu não vou me enganar. Eu conheço seus
이번에는 1982년 상파울루에서 결성된 락밴드 치따스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멤버가 학교에서 인연을 맺었다는데요. 학교 운동장에서 질베르토지를 비롯한 전설적인 아티스트 공연을 보고 나서 밴드도 결성하고 데모 테이프도 녹음했다고 합니다. 첫 공연도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진행했대요. 이들은 락밴드로 분류되지만 펑크, 스카, 일렉트로닉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해 왔습니다. 지난 2005년까지 630만 장이 넘는 앨범이 팔릴 만큼 오랜 시간 큰 사랑을 받아왔고 수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이 치따스의 음악을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활동하다 보니 일부 멤버는 이탈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인 전설적인 밴드 치따스의 음악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지요. 2002년 발매된 15번째 싱글에 수록된 에피타피오입니다. Devia ter amado mais, ter chorado mais, ter visto o sol nascer. Devia ter arriscado mais e até errado mais, ter feito o que eu queria fazer. Queria ter aceitado as pessoas como elas são. Cada sabe a alegria e a dor que traz no coração. O acaso vai me proteger enquanto eu andar distraído. O acaso vai me proteger enquanto eu andar. Devia ter complicado menos, trabalhado menos, ter visto o sol se pôr. Devia ter me importado menos com problemas pequenos, ter morrido de amor. Queria ter aceitado a vida como ela é. A cada cabe alegrias e a tristeza que vier. O acaso vai me proteger enquanto eu andar distraído. O acaso vai me proteger enquanto eu andar. O acaso vai me proteger enquanto eu andar distraído. O acaso vai me proteger enquanto eu andar. Devia ter complicado menos, trabalhado menos, ter visto o sol se pôr. 월드 투어의 멜로디, 오늘은 브라질의 락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지앙 우르바나 소개할게요. 1982년에 결성된 브라질의 락 밴드로 팀명이 독특한데 로마 황제죠. 카이사르가 남긴 문장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로마군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이런 황제의 선언을 팀명으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들의 음악은 브라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락의 전설로 명성을 얻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1996년 멤버의 사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복귀설이 돌고 있어요. 2014년 개설한 이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 현재 167만 명이 구독하고 있고 채널에 업로드된 뮤직비디오는 조회수가 1억 회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여전히 이들의 음반과 걸어온 길을 살펴볼 수 있어요. 레지앙 우르바나의 대표곡 템포 페우지도 준비했습니다. Quando acordo, não tenho mais o tempo que passou, mas tenho muito tempo. Temos todo o tempo do mundo, todos os dias antes de dormir. Lembro, esqueço como foi o dia. Veja o sol dessa manhã tão cinza.
8월 30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세계는 한가족,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그동안 월드 투어인 멜로디 시간에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들 전해드렸는데요. 9월부터는 또 새로운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가도록 할게요. 끝곡으로 본조비의 Always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This Romeo is bleeding, but you can't see his blood. It's nothing but some feelings that this old dog kicked up. It's been raining since you left me,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You see, I've always been a fighter, but without you, I give up. Now I can't sing a love song like the way it's meant to be. Well, I guess I'm not that good anymore, but baby, that's just me. Yeah, I will love you, baby, always, and I'll be there forever and a day. Always, I'll be there till the stars don't shine, till the heavens burst and the words don't rhyme. I know when I die, you'll be on my mind, and I love you always. Now your pictures that you left behind are just memories of a different life. Something made us laugh, something made us cry, one that made you have to say goodbye. What I'd give to run my fingers through your hair, touch your lips, to hold you near when you say your prayers. Try to understand, I've made mistakes, I'm just a man. When he holds you close, when he pulls you near, when he says the words you've been needing to hear, I wish I was him, 'cause those words are mine to say to you till the end of time. And I will love you, baby, always, and I'll be there forever and a day. Always, if you told me to cry for you, I could. If you told me to die for you, I would. Take a look at my face, there's no price I won't pay to say these words to you. Well, there ain't no luck in these lonely dice, but baby, if you give me just one more try,